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어린아이들에게 영상 노출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영상이 직접적으로 아이의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망가뜨리지는 않지만 여러 실험과 통계 자료를 따르면 영상 시청으로 인해 아이들의 발달이 느려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리해보면 영상 시청은 아이의 뇌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뇌의 움직임을 감소시켜 아이들의 행동 발달이 느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의 원인 중 하나가 어릴 때 과도한 영상 시청인데, 오은영 박사님은 ADHD란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늦게 성장하면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은 언제부터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양 대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빠로서 여러 자료를 보고 고민해봤을 때 최대한 늦을수록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당연한 답이라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있어 고급스럽게 부가 설명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뇌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현실 세계의 폭이 아주 작습니다. 즉, 아직은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것이 적은 아이들이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얼굴 표정, 손짓, 발짓을 보면서 뇌 기능이 자라나야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영상을 보았고 그 영상이 아이의 수준에 고려되지 않았다면 아이의 뇌가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뇌 기능은 정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될 때부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역시 뻔한 답인데 적을수록 좋아요. 영유아들이 영상에 오래 노출이 되면 집중력 저하, 언어 발달의 지연, 실행 기능의 저하 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실행 기능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을 배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행 기능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신경 심리학적 과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행 기능이 좋다는 것은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풍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행 기능이 발달하는데, 자주 오랜 영상 시청은 아이가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 기능이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고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는 현실 세계와 영상 속 세계의 구분이 어렵고 세상을 이해하기 점차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면 망토를 두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것이니 귀엽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실행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과대 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실행 기능을 발달하는 방법, 세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인데요. 아이에게 가장 낯이 익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계단이 되는 것이고, 절대 영상이 부모를 대체하며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볼 때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은 자녀와 같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상호작용을 하세요. 간단히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저건 뭐야? 저건 무슨 색이야? 물론 아이들이 대답을 해도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는 상호작용이 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아이에게 보여줘야 하는 영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 전개가 느리고 장면 전환이 적어야 하는데요. 장면 전환이 많을수록 머릿속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잘 반영되어 있는 영상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비현실적인 영상은 아이가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인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 대사가 느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영상이 좋습니다. 꼭 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제스처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뿐만 아니라 몸짓과 표정, 말투, 감정 표현까지 모두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청하는 영상은 스토리가 단순화돼 캐릭터의 몸짓, 말투, 표정은 다양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영상 속 캐릭터가 지속적이고 친숙하여야 합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진 후에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누구보다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만약 자녀가 뽀로로를 자주 시청했다면 뽀로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뽀로로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인지 능력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는 뽀로로 숫자 공부나 뽀로로 한글 공부 영상을 보여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상이어야 합니다. 영상 내 캐릭터가 시청하는 아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을 유도하는 영상이 좋은데, 이런 영상들은 아이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질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찾으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 비록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질문이나 피드백을 요구하는 영상을 찾기 어렵다면
부모가 아이와 같이 시청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가장 좋은 영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식당에 갈 때, 차 안에서, 집 안에서, 어디서든 틀어줘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상은 부모님의 휴대폰 영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그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전개가 느리고 장면 전환이 없으며 현실 그 자체의 영상이며 아이에게 친숙한 부모와 아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같이 영상을 보며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양대리는 아이들과의 추억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블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이유가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가끔 아이들을 찍은 영상을 같이 보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이 자지러질 듯 웃고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영상을 같이 보자.